네, 안녕하세요. 펀문혜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곱슬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뿌리 매직으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은 이 왕초보 탈출용이잖아요. 그래서 약 바르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부터 바를게요. 센터를 나눠 주시고 한쪽부터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왕초보 탈출하시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약을 바르실 때 두피까지 바르시면 안 돼요. 두피까지 바르시면 안 되고 꺾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서 한 1cm 정도 띄워놓고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cm 정도 약을 1cm 정도 발라놓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빗질로만 약간 더 들어가게 0.5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라가 되게 발라야 되는데 약이 이 두피 속으로 들어갈수록 양이 더 많아지면 안 돼요. 두피에서 그러니까 1cm 정도에다 이렇게 두껍게 발라주시고 이 빗질로만 한 0.5까지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껍게 약이 많이 있는 게 두피로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1cm에 바르시고 빗질로 0.5 정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많고 뒤로 갈수록 양이 적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원래 길이보다 1cm 정도는 더 겹치게 오버랩되게 발라주시고요. 1cm부터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는 약이 100%가 발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1cm 그 안쪽에는 요 빗질로만 해서 좀 들어갈 수 있게 두피까지 닿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끊어질 수도 있고 두피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cm 정도 바르시고 빗질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이게 골고루 발라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손의 온도로 인해서 훨씬 더 연화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문질러 주죠.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두세 번 문질러 주시면은 속에까지 다 스며들기도 하겠고 온도 전달도 돼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화가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계속 머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왼손에다 약을 묻히시면 안 돼요. 이 오른손에다가 약을 묻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핀셋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왼손은 머리를 잡아야 되니까. 특히 뿌리 매직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는 약이 발리면 안 되니까 손에 약이 묻어 있으면 안 되겠죠. 왼손에. 그러니까 항상 수건을 약간 젖은 수건을 갖다 놓으시고 오른손에 묻었을 때 닦으면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머리 보면은 여기까지는 에스컬 웨이브가 강하게 지고 있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발라야 되는데 이 손에 약이 묻어 있으면 여기 이미 저기 매직했던 부분에 다시 약이 닿으면 매직이 풀러져요. 매직이 풀러지니까 여기는 약이 닿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왼손에는 약을 다 바를 때까지 약이 묻지 않아야 돼요. 오른손에만 묻고 브러쉬 잡은 손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핀셋으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을 묻힌 다음에 다시 이쪽을 잡고 또 1cm 정도 된 부분에 약을 발라주시고 약이 이렇게 곱슬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약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돼요. 약이 도포되는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도 연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발라주셔야 돼요. 약은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1cm 정도까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빗으로 0.5까지 들어가는 거죠. 약이 적다고 생각하면 항상 더 충분히 발라주셔야 돼요. 연화가 안 되는 현상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서 속에까지 스며들기도 하고 내 손의 온도가 전달돼서 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쪽에 묻었지만 왼손이 안 묻었기 때문에 핀셋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잡으면 지금 보면은 이 머리 하나도 묻지 않고 있죠. 이 섹션은 1cm 정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꼬리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약이 이 꼬리하고 왼손으로 해서 이 머리를 잡을 수 있죠. 잡고 다시 이쪽에는 안 묻었으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또 1cm까지 약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웨이브가 조금 많은 머리일수록 충분히 발라주셔야 된다 그랬죠. 약이 적으면 연화가 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연화되는 시간이. 빗질을 이렇게 한두 번 해주시고 다시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내려서 두세 번 이렇게 약이 이렇게 적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발라주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바르면 힘들으니까 처음에 바르실 때 확실하게 바르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약이 골고루 발라야지 어디는 하얗게 뭉쳐있고 어디는 검은 머리가 보이고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적다 싶으면 바로 발라주시고 살짝 이걸 너무 세게 훑어버리면 위엔 약이 없어져요. 밑으로 다 내려와 버리니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됐죠. 어디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브러쉬하고 손에는 이쪽이 묻어있지만 왼쪽이 안 묻었기 때문에 다시 핀셋을 이렇게 잡고 핀셋으로 가르마를 타면 되니까
그 다음번 것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핀셋을 꼽아주시고 꼬리에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또 깨끗하죠. 하나도 안 묻었죠. 이쪽은 묻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또 1cm 지점까지 약을 발라주시고 뒤에도 충분히 발라주셔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하는 실수가 연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을 덜 발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곱슬이 심하면 더 많이 발라줘야 되겠고 숱이 많으면 더 발라줘야 되겠죠. 충분히 발라주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경계선이 뚜렷하게 약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그라가 될 수 있도록 발라주시고 약이 적으면 항상 더 발라주시고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발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뭉쳐놓지 마시고 이렇게 판넬이 펴질 수 있게 골고루. 그러면 이 손은 계속 안 묻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할 수 있죠. 다른 데 묻지 않고. 특히 이 연결 매직 같은 경우는 밑에 묻어버리면 다 풀어지니까 다시 바르셔야 돼요. 조금 바르면 또 연화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명심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약을 발랐고요. 위에 쪽에는 좀 볼륨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 찍찍이 롤을 끼워줬습니다. 두피 볼륨을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저는 연화를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5분 전으로 보고 연화 테스트 하고 있다가 샴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이 좀 지났고요. 열 처리는 곱슬이 심해서 염색을 안 하시는 손님이라서 5분 열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자이너들은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보고 살짝 당겨만 봐도 알아요. 근데 이 영상이 왕초보 탈출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왕초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해볼 건데요. 이렇게 조금 한 서너 가닥이 넘어도 돼요. 그 정도 잡으시고 손가락에다 이렇게 감아서 한 서너 바퀴 감은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를 이렇게 딱 눌러서 각이 생기면은 연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각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반 겹쳐서 여기를 한번 눌러 보세요. 꼭 눌러 보시면 이렇게 꼭 살짝 비벼서 눌러 보시면 각이 정확하게 생겨도 이렇게 뾰족하게 각이 나와도 연화가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한 서너 바퀴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각이 생기게 딱 잡아서 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다가 이렇게 폈을 때 Z 모양으로 끝이 각이 이렇게 생기면은 연화가 된 거예요. 이제 샴푸하고 말리고 매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다 말리고, 그러니까 아까 연화했잖아요. 연화하고서 지금 다 말리고 나서 지금 매직을 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아까 7, 8cm 정도 약을 저기 머리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바른 건 한 10cm 정도 발랐어요. 항상 했던 것보다 약간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곱슬머리가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는 지금 여기 저 밑에는 제가 좀 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잘 보이는 쪽에서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스는 한 1cm 정도 여기 뜨시면 돼요. 이제 숱이 많을 경우 1cm 조금 안 되게 뜨셔도 되고요. 보통일 경우 1cm 뜨셔도 돼요. 숱이 너무 없을 경우 좀 더 떠도 되고 많으면 조금 덜 뜨시면 돼요. 빗질을 두피 빗질을 하셔서 매끈하게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이 온도 같은 경우는 버진에어 이분은 염색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180도 정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염색을 하시면 온도를 더 내리셔야 되겠죠. 근데 곱슬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은 온도를 너무 낮춰서 하시면 매직이 안 펴져요. 안 펴지고 그리고 말릴 때 항상 열 보호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매직을 당겼을 때 이 온도가 높은 걸로 당겨도 열 보호제를 발라주시면 모발 손상이 좀 덜 되겠죠. 근데 열 보호제를 안 바르고 하시면 안 되겠죠. 더 거칠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수분을 다 말리기 전에 수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 보호제를 매직할 부분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건조해 주셔야 돼요. 100% 건조해 주시고 바싹 그리고 이걸 매직기라고 하죠. 프레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걸 힘을 드라이 할 때는 힘을 하나도 안 주고 하셔도 되는데 매직을 당기실 땐 텐션이 주어져야 되니까 텐션이 안 들어가면 매직이 안 펴져요. 덜 펴지거나. 그러니까 텐션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힘을 조금 세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얼마큼 줘야 되는지 알겠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얼마큼 줘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드라이는 힘을 안 주고 하신다고
하면은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는 좀 힘을 주셔야 된다고, 꽉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데, 요령이라는 건 많이 경험이 있은 다음에 생기는 게 요령이지, 처음부터 요령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힘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도가 달궈진 다음에 여기 텐션을 잡게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꼬리빗으로 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이 꼬리빗으로만 잡고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할 경우에 텐션이 안 들어가서 곱슬머리가 잘 펴지지 않아요. 이제 곱슬기가 거의 없으신 분들은 되는데, 드라이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는 처음부터 꼬리빗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텐션이 느껴지게 살짝 이렇게 텐션감, 긴장감이 느껴지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당겨주셔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 보면 얘를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림질 하는 거. 근데 밑에다 꼭 누르고 그냥 이렇게 빼꼼 넣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땐 벌려주고 밑으로 내려올 때 다물어주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하니까 소리가 안 나게 보이니까 그냥 막 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머리가 만약에 틴닝이 되어 있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위로 밀어버리면은 이 꺾여가지고 굉장히 거칠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할 때도 그냥 아래 위로 올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소리 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땐 벌리고 밑에 내려올 때 다물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소리를 안 나게 세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죠. 보면은 소리가 미세하게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땐 들고 내려올 때 다물어 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대놓고 막 밀고 이렇게 밀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소리가 나죠. 이걸 거의 안 나게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올라갈 땐 다시 매직기를 벌려주고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번 했을 때는 나중에는 꼬리빗으로 잡고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텐션 있게 훑어주신 다음에. 처음부터 꼬리빗으로 하면은 곱슬이 심한 머리는 잘 안 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섹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1cm 정도 나눠서, 너무 많이 잡으시면 소개가 안 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악어 핀셋으로 너무 똘똘 말아서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자국이 나요. 연화가 됐기 때문에 자국이 나니까 이걸 갖다 똘똘 말아서 이렇게 여기 위에를 똘똘 말아서 악어 핀셋으로 꼽아 놓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올려 놓으세요. 그래야 피실 때 자국이 안 나서 좋으시겠죠. 다시 한번 두피 쪽에서 너무 바짝하면은 이게 말렸다고 하더라도 열보호제를 발랐고 또 드라이로 말린 온도는 낮기 때문에 바싹 말렸어도 이 머리카락에 수분이 있어요. 우리가 샴푸했을 때 수분이 뭐 30% 이상 있죠. 그리고 드라이로 바싹 말린다 하더라도 머리카락엔 수분이 10에서 15%가 함유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라이로 말렸지만 얘는 드라이보다 더 온도가 높잖아요. 드라이는 뭐 높아봤자 120도, 130도인데 이제 노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 공기중과 만나면 뭐 100도 정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거로 바싹 말렸지만 얘는 온도가 뭐라 그랬어요? 18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온도로 하면은 낮은 온도에서 마르지 않았던 수분이 이렇게 매직기를 대면은 날아가요. 근데 이게 타는 건 줄 알고 겁나 잘하는데 수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열보호제는 대부분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발라놨기 때문에 열이 들어가면 연기가 더 나겠죠. 근데 처음에만 그래요. 근데 이 너무 바짝 되면 1cm 정도 띄고 이렇게 얼렁 해야 되는데 천천히 에다 탁 대고 가만히 있으면 이 수분이 수증기가 이 수분이 두피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손님이 뜨겁다고 느끼겠죠.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분이 다 말랐다 하더라도 드라이로 말린 거기 때문에 매직기를 댔을 때는 두피 쪽에 1cm라고 하더라도 오래 머물러 있으면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화상을 입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에 왕초보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게 이 수증기로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cm 정도 되고 할 때도 얼른 내려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오래 머물지 말고 얼른 내려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얼른 내려오면서 이렇게 훑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좀 천천히 말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말리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다 말리라고 꾹 잡고 있으면은 칙 하면서 속으로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서 깜짝 놀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폭이 넓을 때는 한꺼번에 다 잡고 하시면은 양쪽 이 사이드가 안 펴질 수 있어요. 폭이 넓으시면. 그럴 때는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프레스기 안에 충분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조금씩 잡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소리가 안 나게
살살 하는 거죠. 이거를 소리를 크게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처음 볼 때는 대고서 이렇게 막 문지르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리 나게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고 올라갔다가 놓고 들고 올라갔다가 놓고 이걸 빨리 하는 거죠. 근데 소리가 별로 안 나게. 근데 이제 소리가 이렇게 원래 나는 거였다는 거죠. 그걸 안 나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넓은 거 잡지 말라 그랬어요. 넓은 거 잡으면은 양쪽 옆에 이쪽 사이드하고 이쪽 사이드가 안 펴질 수 있죠. 곱슬이 심한 사람은 안 펴지면 그게 바로 다 보이니까 이렇게 들고 텐션을 줘서 훑어주시고 내가 약을 바른 거보다 한 1, 2cm는 더 훑어주셔야 되겠죠. 어디까지 약 바른지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그거 조금 더 내려오는 데까지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프레스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스 작업을 다 마쳤고요. 중화제를 바를 건데 이제 뿌리만 하는 거니까 좀 제가 바짝 잡았어요. 밑에 하는 것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화제 할 때는 이제 빨리빨리 해서 이 중화제가 10분 중화잖아요. 과수 중화제가 10분인데 이제 10분 방치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다 바르면 좋겠지만 동시에 다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 발라야 되겠죠. 뭐 2, 3분 안에 다 바르면 최적이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떠서 바르다 보면은 막 1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10분 이상 걸리면 머리가 이 중화제를 해서 오버타임을 할 경우에는 머리가 되게 건조해져요. 근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바르다 보면 여기까지 바르는데 10분 됐어요. 그럼 이쪽은 바르지도 않았는데 뒤엔 10분이 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건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 바를 때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부터 바르셔도 상관없고요. 전체 바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화제 맛을 얼른 잠깐이라도 보라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바르기도 해요. 뿌리 매직을 한 거니까 뿌리 쪽만 얼른 발라서 우리가 그 세치 커버 염색할 때처럼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면서 다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위에 머리들이 금방 중화제 맛을 보겠죠. 이렇게 발라놓고 위에 먼저 이렇게 발라놓고 저는 체크하면서 다시 발라주고 있거든요. 중화제 바르는 방식은 진짜 디자이너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하면 위에도 동시에 그렇죠? 다 맛을 봤죠, 중화제를. 그리고 나서 밑에부터 바르셔도 되고요. 이건 중화제는 자기네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바르셔도 돼요. 10cm 정도는 발라주셔야 돼요. 이걸 핀셋으로 악어 핀셋으로 세게 꼽아놓고 오래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국이 나거든요. 우리가 매직하면은 뭐 이틀 동안 뭐 핀 꼽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충분히 많이 발라서 얼른 해주고 여기도 이거 한 2cm, 3cm 하셔도 돼요. 이 크림 중화제만 하시면 너무 뻑뻑한데 저는 크림 중화제에다가 물 중화제를 반반 정도, 반은 안 되더라 좀 섞거든요. 그러면 얘가 발림성이 좋아요. 뻑뻑하면 오래 걸리고 팔이 아파요. 긴 물 다 바르려면. 근데 이렇게 물 중화제랑 섞어서 하면은 흡수가 잘 되잖아요. 크림물이 뻑뻑하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물 중화제랑 크림 중화제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이때는 왼손이 다 있어도 괜찮죠. 중화제 바르는 거니까. 이렇게 앞뒤로 해서 빗질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좋아요. 한두 번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그러니까 한 2, 3분에 바르면 더 좋겠죠. 빠를수록 더 좋겠죠. 왜냐하면 10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오버타임 되면 건조하다고 그랬으니까. 중화제 내가 사용하는 게 불om산인지 과수인지 보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바르는 속도가 너무 늦어. 선천적으로 너무 느리다. 난 진짜 왕초보다 한 번밖에 안 해봤다. 근데 중화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과수 중화제 하지 마시고요. 불om산 중화제를 하세요. 중화제는 불om산하고 과수하고 두 종류가 있죠. 과수는 10분이나 7분, 5분 이렇게 시간이 짧은데 불om산 중화제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난 너무 바르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불om산 중화제를 바르시면 돼요. 발라주세요. 불om산 중화제. 근데 같은 중화제라고 하더라도 오버타임 돼 있을 때 손상도가 더 많은 게 아무래도 작용이 빠른 과수 쪽이겠죠. 그래서 조금 늦고 초보이고 경험이 없으면은 불om산을 바르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동일하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말리진 않은 상태인데요. 너무 잘 펴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까 뽑으랬던 게 있는데 이렇게 매끈하게 잘 펴졌어요. 그죠? 예, 바싹 다 말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라이로 말려서 건조시켰어요.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위에는 전혀 뭐 매직기를 당기지 않았는데 굉장히 매끈하죠. 표면에 갈라진 것만 잘라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길이를 다 자르면 좋은데 길이를 안 자르고 이 중간에 이 표면에 막 갈라진 머리카락들이 있으면 그걸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자르게 하니까 그런 거를 잘라내는 방법 제가 커트 기법 프로 뺨칠 커트 기법이라고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위에 올라가고 있죠. 그 영상 제가 위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 길이는 안 자르고 표면에 갈라진 것들 있죠. 노랗게 갈라진 거. 그때는 블런트 가위보다는 이렇게 커브 가위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반대로 하시면 자르실 수 있으니까 볼록하게 블런트 가위를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저는 블런트 가위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블런트 가위로도 쓰시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하신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에 갈라진 머리들은 뻗쳐 있으니까 튀어나와요. 그걸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이제 위에는 층이 없을 테니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튀어나온 머리들 있죠. 튀어나온 머리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잡고 얘를 움직이지 말고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 이렇게 커브 가위 같은 걸 쓰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를 이 볼록한 부분이 머리에 닿게 그래야 머리가 많이 혹시라도 잘려 나가는 게 방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머리가 있으면 요걸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 커트 기법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기장을 자르지 않고 표면에 노랗게 갈라져서 손상된 머리를 잘라줄 수 있어요. 카메라 때문에 제가 옆으로 못 가니까 이쪽에 이렇게 잡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여기 튀어나오는 머리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여기다 붙여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손만 쭉 내려가면서 튀어나오는 것만 컷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길이는 자르고 싶지 않은데 손상된 머리 중간에 갈라져서 이렇게 튀어 올라온 머리들을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